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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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주님께서 여의도 타짜 세 분도 감기 조심하시랍니다. 조심하세요, 김상일 평론가님. 네. 저는 이미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네, 다른 분들 저한테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여의도 타짜의 주된 등장인물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어제 당무에 복귀했는데 첫 일성이 뭘까라고 관심이 많았어요. 뭐 통합 메시지일까 아닐까 그랬는데 일단은 첫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고를 해야 된다. 정부에 대한 비판 요건데 보도가 제일 많이 됐던 말은 이거 아니에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 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요 말에 담긴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좀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 뭐 장타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같아요. 네. 나는 당한 사람이야.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나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아. 나는 권력을 계속 갖고 있을 거야. 나 뭐 당대표 뭐 그만두고 비대위원장 간다고? 뭐 이런 거 전혀 생각도 하지 마. 내가 끝까지 이 당 책임지고 공천하고 총선 지휘할 거야. 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 대장은요? 뭐 그렇죠. 이제 뭐 예전에도 뭐 DJ 예. 좀 이렇게 비유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똑같은 선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권은 예. 나를 이렇게 그 포갑적으로 지금 예. 탄압하고 있고 그 탄압에 맞서서 나는 그 싸우고 있고 예. 그래서 뭐 본인이 약간 이렇게 영웅의 길을 가고 있다. 예.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로 저는 들렸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야당 당대표 피습 테러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겼는데 예. 우리 국민들에게는 예? 뭔가 새로운 뭔가 이렇게 정치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정말 불행인 것 같습니다. 아니 윤타짜 제가 궁금한 건 법으로도 죽여보고는 검찰 수사 얘기하는 걸 거잖아요. 네. 펜으로도 죽여보고는 이제 본인에게 비판적인 뭐 언론이나 네. 그거 얘기할 거고. 그런데 그거하고 요 칼로는 이 사람 이 살인 미수 이 정치 테러 요거 얘기하는 건데 본인 입장에서 과도한 검찰 수사하고 정치 테러 요거를 지금 같은 선상에서 놓은 거거든요. 등가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공감이 얼마나 있겠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애초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렇고 그 직후에는 뭐 이 대표는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퇴원해가지고의 이 대표 일성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정치 구조의 문제들 네. 서로를 이제 악마화하고 증오하는 이런 정치 구조의 문제가 있다라는 뭐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충분히 공감이 갔는데 지금 이거는 법펜 칼이라는 거는 뭐 과거에 말하자면은 그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중앙정보부라든지 예. 경찰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뭐 사주를 받는 뭐 그런 세력들에 대한 테러하고 등치시키는 그러니까 정치 구조의 문제라기보다 나는 권력에 의해 가지고 뭐 백색 테러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뭐 진상 규명을 하라고 하는 게 예. 우리가 이 진상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고 뭐 하는지를 이제 나와 있고 이름 같은 것도 우리는 이제 뭐 법과 규정 때문에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뉴욕 타임스에 네. 이제 실명으로 나와 있고 한데 여기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진상이 도대체 뭔지 네. 좀 갸웃갸웃거려진다는 거죠. 그 민주당도 말을 애매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그러니까 권력이 바로 뒤에 있다라는 말은 차마 못 하는데 예. 뭐 이제 아사모다하게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있을 이야기를 수 하고 뭐 있다는. 유삼영 뭐 이런 분은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모든 신상 공개하고 사회적 활동하고 뭐 SNS 이런 걸 하면은 온 국민이 수사해 줄 것이다. 그럼 이게 신상 털이를 탈탈탈탈 하라는 말인가? 그럼 지금 최근에 또 왔던 뭐 이제 연예인에 대한 수사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가 또 전반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유튜버에 대한 그거하고도 뭐가 안 맞는 말이에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이게 민주당이 빨리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도 아마 나갈 거라고 봐요. 나갈 네. 건데
뭐 한 번은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인식 아닌가 싶은데 이게 길어지면은 뭐 좋을 게 있나 근데 모르겠네요. 이게 예. 기본적으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차원에서도 효과는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효과죠? 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정치 테러. 이 정치 테러 국면을 쭉 가져가는 거는 사실은 처음에 국민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으면은 쭉 갈 수밖에 없고 경찰도 좀 더 신중하게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면이 전환이 돼 버렸잖아요. 그 헬기 특혜와 예. 예. 지역 의료 폄훼 이런 걸로 아. 국면이 전환이 돼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 질문을 받으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흔쾌한 답변이 나오겠어요? 지역 의료 문제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의 질문이 나오는 것보다는 예. 이 피습 국면이 아주 이렇게 활성화는 안 돼도 어. 그거를 부각시키는 것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막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의 저 워딩에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봤던 것은 네. 원한이 느껴졌어요. 원한. 원한? 네. 누구에 대한? 그러니까 뭐 세상에 대한 원한 같아요. 특히 권력에 대한 원한. 예. 나는 죽지 않아. 두고 보자. 네. 이거가 빠진 것 같아요. 두고 보자. 총선에서 이겨서 예. 우리 가만두지 않겠어. 어허. 그런 원한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목숨이 왔다 갔다는 그런 중대한 상황에서 예. 좀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예. 정치를 좀 포용적으로 하고 어허. 이렇게 좀 변할 줄 알았더니 네. 오히려 더 안으로 위축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야 갈등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정말 더 심해지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건 생각이 여당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아까 이 김상희 선배 말씀하신 그 측면도 있고 지금 공천 국면 예. 뭐 이제 원칙과 상식이 아니지 그 이름 미래대연합. 미래대연합. 요새 이름이 많아가지고 본인들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구심력을 막는 이런 것도 있겠는데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이제 의원들 당직자들 500명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진상 규명하라 뭐 했잖아요. 이게 그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평소에 뭐 법을 통과시켜라. 예. 뭐 김건희 특검 하라. 내지는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이제 언론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검찰을 어떻게 한다 규탄한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 예.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을 지키자 진상 규명하자 이걸 500명이 나와서 하는 거는 글쎄요 별 주목도가 일단 떨어지는데 근데 민주당 입장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공천 시즌이니까 네. 또 그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결의 정치가 국민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한 민주당의 모습이나 예. 권익위를 동원해서 이 특혜를 조사하겠다는 여권의 모습이랑 전 똑같다고 봐요. 어제 뭐 그 이재명 기자님인가요? 예. 전 기자, 전 예. 부대변인 나와가지고 말 잘하더만요. 아니 그러니까 박 기자님이었나? 예. 그 얘기 하시더만요. 예. 대통령이 어. 모든 걸 다 지원하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비상하게 느껴진 거 아니야. 아차하면 우리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막 모든 걸 지원하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공공 국가기관에서 이거 문제 없다고 그 1차 유권 해석 기관에서 유권 해석을 소방. 내렸잖아요. 네. 소방. 소방에서. 근데 이걸 갖다가 권익위에 해가지고 했는데 권익위가 그걸 나선다? 예. 아유, 그건 진짜 너무 치졸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장타짜. 네. 이 저 지금 보면 규탄 대회 하고 네. 수사가 미진하다. 뭐 재수사해야 된다. 뭐 특검도 할 수 있다.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 배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기획 수사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 해보면 이 국면을 이렇게 강경하게 끌고 나가는 게 민주당한테 총선판의 득이에요, 실이에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가지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한풀이 같아요. 우리 당 대표가 이렇게 당했는데 예. 정권 차원에서 아니면 공적인 기관들이 네. 제대로 진상 규명도 안 해주고 국민들한테 우리의 억울함을 좀 알려가지고 우리 네. 동정표 좀 얻어보자 예.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민심이 써 호의적인 것 같지는 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수렁의 국면에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이렇게 되면은 부산 민심이 나빠질 것 같아요. 오히려 왜 서울로 갔냐? 왜 부산 의료진들 폄하 발언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반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그만 이슈화하시고 이제 미래를 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예.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안을 뭔가 자꾸 챙기려고 하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뭐 대중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네. 당내의 이런 좀 구심력 강화라든지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예,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네. 결국 당내 구심력 강화한다는 것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중의 지지를 이끌고 선거 이기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 네. 연결고리가 형성될 때 이른바 선순환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민주당은 그게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당내 구심력을 강화하면 이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히려 대중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뭐 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옛날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은 네. 그때 뭐 수사는 저쪽이 알아서 하게 하고 그때는 또 국민들 여론이 완전히 확 올라가 있으니까 네. 경찰이나 이런 데가 되게 위축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없는 것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과연 그러한가? 엊그저께 국민의힘이 그 인천 그 인사회 신년 네. 인사회를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서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원희룡 장관이 나와가지고 막 출사표를 세게 했잖아. 네. 이게 민심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가 있으면은 못해요 그렇게. 근데 해도 되겠네 하면 효과가 있겠네 하니까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네. 아쉬운 거는 이런 거예요. 민주당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 저도 알겠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비판하잖아요. 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야당 대표 피습 사건이 생겼는데 네.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그럼 여권에서는 의미 있는 뭘 했죠? 예? 이걸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조금은 미안해하고 뭐 이재명 당대표도 좀 책임이 있겠지 대결의 정치에. 그렇지만 이거가 어쨌든 더 큰 책임은 현 여권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고 미래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할 만한 메시지가 나온 게 있나요? 예? 초창기에 조금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건 내가 당한 테러라고 생각하자 뭐 이렇게 해놓고 네. 내가 당한 테러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박 부산 의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좀 매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예? 저는 이건 대결의 정치를 이재명 대표가 극복하지 못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작아 보인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네. 그 빌미를 여권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한 측면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게 뭐 빌미를 누가 제공했는지는 이게 돌고 네.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제 예측하고 빗나가는 게 대강 이번 총선까지는 그래도 서로 조금 조심하는 척 하지 않겠냐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건 아니었구나. 한 열을 네. 좀 네. 가긴 간 것 같아요. 열을. 자 그러면은 저 장타짜. 네. 이 저 어제 칼로 죽여 요 발언에 대해서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저께 아니 그럼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저희가요? 국민의힘이요?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요. 정도면 망상이다 이랬거든요. 요 발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도 좀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에는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몰고 가는 것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를 당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아유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걱정도 하고 쾌유 빌고 안쓰러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분위기보다는 또 다른 음모론이 나오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수렁에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어제 이제 통합 얘기하면서 통합에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그리고 단일 대우를 강조했어요. 네. 다 했대. 그러면 앞서 저 장타짜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에서 복귀한 다음에 이 너그러워질 줄 알았더니 좀 더 한이 느껴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거하고 통합에 많은 요구를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단일 대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거 연결시켜 보면 당내를 내가 확 잡아주는 것 같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내가 공천권 그리고 뭐 총선 여러 가지 선거 치르는데 내가 그 힘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 같은데 어제 이 이재명 당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말 할 때 네. 주위의 최고위원들이나 당직자들 눈빛 보셨어요? 아니요. 전 되게 유의 있게 봤는데 네. 별걸 정말- 다 보셔. 정말 하트가 뿅뿅 나가지고요. 네. 우리 대표님 무슨 말씀하시나 막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이렇게 막 듣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런 거 보면 이 피습 사건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당 장악력과 그립력은 강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공천을 하게 되면은 네. 많은 분들이 튀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막 가서 설득하고 합리적인 공선 룰,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 과정이 아니라
나가기만 해봐 이런 식으로 힘으로 좀 누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좀 우려스러워요. 예를 여러 가지.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 이제는 그쪽 정강위원장인데 하여튼 네. 국민의힘 기준으로 전 대표, 네. 그다음 이낙연 전 대표, 뭐 이원욱, 조홍천 이런 분들이 나가면은 이 양면적이긴 하죠. 네. 또 뭐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네. 근데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나갈 사람들 나갔다 치고 네. 그럼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이제 뭐 화합하고 잘합시다라고 하는 게 가치로도 맞고 예. 그럼 실제로 일을 하는데도 선거 이기는데도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그렇지가 못하다. 특히 민주당이 그러하지가 못하다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 몇 가지가 있는 게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양산에 간 날. 여기에 이제 외곽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자생적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친명 조직에서는 노영민, 임종석은 윤석열 발탁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럼 그 노영민, 임종석은 책임지라는 거 그 뒤에 그럼 누구야? 저게 임명권 전 대통령이죠. 그치. 문재인 당시 대통령. 안 맞잖아요. 예. 그리고 그 4명인가 나가고 나니까 윤영찬 너는 왜 안 나가냐? 네. 너도 나가라. 예. 라는 식으로 되는 게 저의 머리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도 이제 편치도 않고 공천 뭐 이런 것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지만 겉으로라도 뭐 별로 말을 안 하는데 전 민주당은 그러고 있는 게 그럼 좋은가 자기들한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상민 의원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이고 예. 원칙과 상식 나가고 나면 그 다음 타자가 또 기다린다. 친문 예, 예. 핵심들. 그래서 이게 뚝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니까 그 친문 진영이나 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봐라. 이제 제가 그렇게 뭐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 했대요. 다 했대. 예. 이걸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 이런 식의 글을 그러니까요. 쓰긴 다 했어요. 했다. 여기에서 저는 좀 그 굉장히 예. 큰 물음표가 지금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우리 영화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어떤 애가 힘이 약한 그 아이가 힘센 아이한테 내 생각엔 말이야. 그러면 힘센 아이가 그래요. 너는 생각하는 애가 아니야. 어? 내가 시키면 닥치고 따르면 돼. 너는 생각하는 저기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은 자,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이낙연 대표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분들이 친문도 조금 붙잡고 뭐 정세균, 김부겸 뭐 이런 분들하고 하고 그걸 이제 좀 다독거리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반대 방향이라는 거 나가려면 나가. 아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예. 그쪽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뭐 예컨대 뭐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그런 쪽 왜냐면 뭐 지금 진보당하고도 뭐 분위기가 예. 좋던데 예. 그쪽을 키워가지고 이걸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선거 전략적으로 예. 맞는가? 저는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듣는 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그쪽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분들은 저는 갈 데가 없이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지지할 걸로 보고 그럼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도 똑같은 건데 그거 자꾸 뒤로 백하는 느낌인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다룰 거를 좀 땡겨서 얘기하면 용해인 의원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국회의원 된 것만 해도 본인한테는 어마어마한 행운이었잖아요. 그럼 정치를 위해서 본인이 청년답게 지역구 출마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반윤을 주장하면서 비례로 한 번 더 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어떻게 청년의 정치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건 완전 기생의 정치지 편승의 정치고. 알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진행하고 있고요. 이준석 신당 얘기 좀 해보죠. 제3지대. 지금 제3지대의 확장성의 키는 왠지 이준석 대표의 합류 여부인 것 같아가지고. 합류? 아니 그러니까 빅텐트. 아니 왜냐면 말이 좀 다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 빅텐트.
이준석 전 대표는 대선까지 가는 벽돌집, 네. 빅텐트보다는 네. 뭐 이런 얘기. 큰 이제 합류 시기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원칙과 상식은 설 전.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천천히 유기 아니겠습니까? 설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타짜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네. 이준석 전 대표하고 최근에 통화했죠. 만났어요. 만났어요. 언제요? 그저께 그저께요? 네. 작전 짰어요. 그래서? 작전 아니라 몇 가지 당부도 하고 물어봤죠. 네, 물어봤죠. 네. 뭐라 듭니까? 저 빅텐트 합류한대요, 만대요? 100% 하죠. 그거는. 아 그래요? 네. 오. 같이 하는 생각은 뭐 기본이고 네. 지금 뭐 시점을 조금 뒤로 하자라는 거는 네. 이제 우리가 서로 뭐 세력을 좀 더 모아야 되고 네. 인재 영입을 따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한 내부 구성원들에게 자 우리 저쪽이랑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만이 있더라도 좀 우리가 큰 틀 차원에서 큰 세력을 만들어서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 사소한 거에 연연하지 말자. 내부 설득 작업도 필요한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지. 예. 또한 각 당에서 창당 절차를 치르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합치는 게 맞지. 그냥 진행 과정 중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 될 거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왜냐면 이낙연 전 그러니까 대표하고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워낙 달라서. 다른데 네.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어쨌든 살아온 삶이 네. 또한 진영이 이념이 다르더라도 미래의 공동 목표가 있는데 과거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네.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겪었는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해보자는데 왜 여러 가지가 걸림돌이 되겠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서로 제가 박원석 의원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렇게 네. 큰 욕심들을 좀 내려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래대연합 거기 의원들 있잖아요. 네, 박원석 의원 포함해서 네. 다 서울의 지역구로 나가겠대요. 아 그래요? 네, 비례대표 같은 거 안 하고 서울 지역구 나가서 예. 뭐 서울부터 좀 바람을 일으키겠다. 뭐 그런 음. 생각들이 있어서 네. 사소한 욕심은 조금 많이들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게 저는 밀당의 마케팅 같아요. 밀당의 마케팅. 네. 몸값 높이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제3지대가 가는데 예.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 뭐요? 이게 그 빅텐트 이준석 위원장이 싫어하는 말이니까 빅하우스로 좀 바꾸면 빅하우스에 대해서 이게 약간 정치 공학적 새싸움으로 국민들한테 보일 가능성이 있다. 자기 배지 한 번 더 달기 위한 그렇죠. 거 이렇게. 예. 가치와 비전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앞에 두고 토론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게 부담스러우니 예. 각 진영에서 뭐 토론회를 하든 뭘 하든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세일즈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윤석 대표가 좀 약간 그 관심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크게 사람들 다 포용하고 해라. 근데 자기는 관대하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온다 그러면 같이 받아주고 예. 근근식 교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 많이 비판했잖아요. 예. 온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예. 유호정이나 신지혜 또 받아주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는 좀 마지노선 같다 아,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어요. 네. 요즘은 다르지. 여기는 와 있는 데면 하면. 근데 이제 뭐 쭉 들으시면 저는 일관되게 쭉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다 나올 것이고 네.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찍부터 이야기를 했고 뭐 설 전후는 전 별 의미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설 다음에 한다 그래도 그럼 네. 설 전까 분위기가 떠야지 설 다음에 하는 거니까 그건 뭐 큰 의미가 있나 싶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 안다 서로가. 근데 제가 요새 그런 이야기 좀 듣고 그 원칙과 상식 미래대연합이나 이준석 대표 쪽에서도 약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잠깐만 역시 오늘도 광고 요정은 윤타짜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같으니까 광고 듣고 3부에 드릴게요. 뚜벅이님 기다리는 청취율 조사는 오지 않아요. 이제 와야 되는데 한 표가 아쉬운데 그제 산에 올랐다가 하얀 눈이 쌓여있는 한쪽에 103.5 김태현의 정치쇼라고 큼지막하게 써놓고 내려. 오, 야.
원래 옛날에 인증샷을 한번 보내주시면 재밌겠네요. 그러게요. 인증샷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왜 눈에다가 막 글씨 써 있는데 산 정상에 하얀 눈바닥 눈발에 하트 뭐 이런 거. 보통 사랑해요 막 이러는데. 네. 누구 하트 누구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거기 103.5 김태현의 정치쇼 이 뚜벅이님께 저 그냥 치킨 세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 네, 드릴게요. 남의 돈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산에 가서 한번 드세요. 네, 산에서 한번 시켜 드세요. 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고요. 오늘까지 하면 주말도 있구나. 02로 오는 여론조사 전화 받으시면 김태현의 정치쇼라고 꼭 얘기해 주시고요.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치킨 세트 드리고 이 눈에다가 글씨 쓰신 분들도 보내주시면 드릴게요. 네. 한 분이 드렸기 때문에 선례가 됐기 또 드려야 돼. 눈밭에 글씨도 환영합니다. 지금 바깥에서 떨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쓰면 못 드려요.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이 끊어진 게 네.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또 삼지대 지지자들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이낙연을 옹립하거나 이낙연이 이 사람들이 다 통제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뭐 조금 예우랄까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거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나 이해는 해 머리로는. 우리가 각자가 이제 선을 보이고 정책 이런 걸 내놓은 다음에 그럼 합치자. 그 이해는 하고 그게 또 최소한 필요한 건 맞는데 명분으로 사실 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준석 당이 무슨 정책 내고 조홍천 당이 무슨 정책 내고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게 클까? 알았고 예. 그냥 언제 합치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운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자칫 삐끗하면은 이런 느낌 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기로 신도시 만들기로 돼 있어. 예. 다 합의 봤어. 예. 근데 이게 발표 나고 나니까 그러면은 있는 건물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막 묘목 신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해가지고 이게 뭐 지분을 더 높이려는 쪽으로 보이면은 안 좋다. 일종의 알바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설 전, 설 이후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월 14일이 중요한 거지. 그저 기호가 정해지니까 네. 그 5개 지대 중에 한 군데에는 예. 현역을 몰아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3번 받을. 그래서 3번은 받아놓고 통합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월 14일이 중요하고 2월 14일에 현역을 한 곳으로 모르면 기호와 돈이 글로 모여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통합 작업을 또 하고 이렇게 되겠죠. 예, 공학적으로만 보면. 예. 아니 그런데 세 분 다 정치권에 워낙 빨대들이 많으시니까 취재 좀 해보셨을 건데 현역 의원들 추가 합류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어제 얼핏 보니까 민주당은 그 하위 20% 있잖아요. 거기 경선 탈락하는 예. 그 공개 시점을 최대한 늦추겠다. 신당 못 가게 하려고 이런 전략인 것 같고. 뭐 양당이 다 그건 국민의힘도 매 똑같아요. 마찬가지겠죠. 예. 그러니까 취재원들 통해서 취재 좀 안 해보셨어요? 그 원칙과 상식 그 미래대연합에 예. 그 현재 무소속 의원 중에 예. 한두 분이 예. 합류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무소속 의원? 예. 누구지? 하여튼 뭐 예. 그쪽에서 안 밝히니까 제가 밝히기는 좀 그렇고 예. 그래서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 14일 전에는 예. 기호 3번 받을 수 있고 국고보조금도 한 6억 이상 받을 만한 의석수는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러면은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 지금 7명 무조건 컷오프. 네. 좀 컷오프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거는 다 2월 15일 이후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은 절차 쭉 보니까 예. 설 이후에 2월 15일 이후에 슬슬 발표하겠다는 것이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영남권은요 어. 3월 22일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발표가. 3월 3월 22일이 예. 선관위에다가 후보 등록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 그렇군요. 양당이 다 이 제3지대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있고 예. 3지대가 없을 때도 보통 수도권은 빨리 해가지고 싸우게 해주고 아. 영호남은 이게 물갈이를 하잖아요, 늘. 근데 이 후유증을 사람들이 최소화.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면은 또 안 되니까 네. 그걸 원래 늦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겹치는 거지 이번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요거 하나 보죠. 지역구 개항을 한번 가볼게요. 어우. 원희룡 전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의 빅매치? 빅매치 명룡 대전 뭐 이렇게 언론에도 오. 이름 붙이던데 일단
요 빅매치의 승패를 떠나서 득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쉬운 싸움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개항을이라는 지역 자체가. 개항을 해서 한 번도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없죠. 정말 힘든 곳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겼다. 이겼다. 그러면 이제 원희룡 후보자는 네. 대선 후보로 우뚝 서는 거다. 위상이 네. 정말 달라질 거예요. 예. 근데 아름답게 졌다, 아깝게 졌다, 박빙으로 졌다. 예. 뭐 그래서 의미 있는 패배였다.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원희룡 후보자가 정치하기는 네.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져도 진 건 진 거다. 진 거는 뭐 져서 뭐 할 거예요. 그 본회의장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기가 네. 쉽지는 않을 거고요. 예.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개항을 해 출마할 거냐. 네. 그거를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뭐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뭐 불출마할 수도 있다, 아니 비례대표가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막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자기들은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원희룡 장관 김 빼기 위해서라도 아이 나 여기 안 나가 안녕 열심히 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 두 분이 빅매치 성사 안 될 수도 있다는 네. 거구나. 근데 성사가 안 되더라도 예.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가 피하는 느낌으로 성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사가 안 된다면은.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도망가면 비겁한 거다 뭐 이렇게 뭐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기가 원래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재보궐 선거 때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작전상 후퇴다? 어. 아, 참 이 이재명의 정치도 그럼 참 쉽지 않아질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그럼 개항을 출마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데 네. 요즘 뭐 워낙 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네. 다르게 되는 것들이 많아서 뭐 알 수가 있나. 아니 근데 앞서 정봉주 의원 인터뷰했을 때 거기는 이재명 브로마이드만 세워놔도 된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제가 아니 원희룡 전 장관 나가면은 개항을 해 발이 묶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벅차니까 그랬더니 아 그거 아니다. 근데 정부 유자 저는 다니고 이제 이 네. 이야기 좀 해주고 싶은 게 뭐 우리가 이제 큰 판의 전쟁을 보는 게 있고 네. 소규모 전투를 보는 게 네, 있고 맞아요. 중간을 보는 게 있는데 인천이 지금 보면은 보세요. 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출신 대표적 정치인인데 지금 뭐 그렇게 됐죠. 거기다가 이제 돈봉투권에 직격탄 맞은 데가 이 동네지 않습니까? 인천이죠. 인천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포스트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제일 험지가 개항인데 개항에서 이 원희룡이 밀면은 이렇게 확 밀어붙이면은 약간 중간에 애매한 지역들한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국힘에 조금 유리해지는 전반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식으로 중간 전투 한 군데에서 뭐 후퇴하기 시작하면은 네. 전체 전쟁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네. 자 그러면 윤타짜 죄송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되면 완전 대박 그렇죠. 대선 후보. 만약에 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 쉽지 않은데. 뭐 지면은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그거보다는 조금 나을 거라고는 네. 보죠. 뭐 또 여러 가지 기회가 괜찮게 선거가 된다면은 또 한 1년 있으면 재보궐 선거 여기저기 있을 거니까 뭐 그런 네. 것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윤타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기면은 대박이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큰 의미를 남기고 서사를 남긴다면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뭐냐 이런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가고 거기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 도전을 받아들여서 빅매치가 성사가 돼요. 예. 그러면 언론의 마이크가 어디로 많이 가겠어요? 원희룡 전 장관.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요. 네. 이재명 원희룡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메시지를 내다가 산화하느냐 아니면 개죽음을 당하느냐 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진짜 멋있게 산화를 하면 정말 저 깃발이 하나 딱 꽂혀져. 아 정말 저 멋있는 깃발을 가지고 있네 원희룡이. 정말 차세대에 맞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원희룡이나 뭐 한동훈, 뭐 오세훈 이런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 대선이겠죠. 원희룡 장관은 그런 생각일 거예요. 늘 이분이 이제 중도층, 난 본선 가면은 그래도 잘할 자신이 있는데 본선을 늘 못 가. 예선이 이제 문제고 지난번에 이제 4강에 이렇게 네. 딱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한테 보일 수 있는 게 그럼 여기서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당선되면 대박이고 뭐 중간 정도를 거두면 그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겠죠. 그 민주당 사정에 정통한 분이 지금 우리 방송 듣고 있나 봐요. 네. 왜요? 저한테 지금 문자가 왔는데 누구지? 제가 막 누군지는 얘기 못 하죠. 근데 뭐 불출마할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개항을 90% 이상 출마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재명 대표? 아니 거기 뭐 사무실도 확장했다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고 변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변수는 아직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혹시 예, 막판에 불출마 선언? 예. 아니 불출마일 수도 있고 출마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선거제가 확립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변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뭐 그게 뭐 가능성이 5%든 2%든 정치는 모르는 거니까 2%가 100%가 될 수도 있고. 병립형으로 가면은 그쵸, 비례로 비례로 갈 갈 수도 수도 있지만 있죠. 준연동으로 근데 이제- 가면 비례는 못 가는 거죠. 근데 비례 홍익표 아니 병립형 가면은 병합하면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쪽으로 가면은 병립형 뭐 갔을 때 비례 이상한 1번이에요? 아니면 후순위예요? 후순위 가야죠. 후순위?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 얘기도 하잖아요. 반씩 쪼개서 연동형하고 병립형하고 나눠서 하자 이런 이거 타협안도 복잡해.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복잡하든 어쨌든 정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지난번 준 연동형도 이게 흔쾌해가지고 그 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누더기처럼 만들어진 거고 제가 아까 정봉주 전 의원께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 아 우리 당 민주당 참 상태 안 좋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요? 아니 뭐 말하는 게 거의 무슨 봉건 영주 모시고 정치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태 안 좋네 그랬는데 원희룡 장관이 거의 출정식에 버금가는 그 장소에서 메시지를 낸 것도 참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왜요? 이재명이 돌덩이다? 그 상대에 대한 뭐 존중도 없고 예의도 없고 당원들 모여 있는 그냥 있어도 그렇지만 지금 대결과 혐오의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원희룡 정도 되는 큰 정치인이 거기 가서 자기가 한번 승리하려고 그런 네거티브 메시지로 캠페인을 시작한다? 아 정말 상태 안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장사자 네. 다른 지역과 한번 가볼게요. 마포을. 마포을. 야, 마포을은 사실 마포을도 와 정청래 의원의 민주당의 아성이죠. 아송이죠. 한번 아마 18대 때 네. 저 강용석 네. 의원이 당시에 이제 MB 바람 타고 한 번 당선됐었죠. 18대 때. 예, 그때 약간 정청래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언론에서 크게 보도돼가지고 막 두드러 맞아가지고 학교 관련.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강용석 이제, 의원이 예. 당선되고 20대는 정청래 의원은 불출마하고 손혜원 손혜원 의원이 당선되고 어찌됐건 주옥 같은 지역이죠. 예, 텃밭이에요 민주당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간다. 요거 어떻게 봅니까? 요 매치업은? 어제도 제가 잠깐 김경률 비대위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네. 잠깐 얘기했어요.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좀 연락이 와서 생각해 보라고. 마포을. 예. 그래가지고 본인도 좀 생각을 하다가 예. 출마할 생각 없었는데 여러 가지 진정성 있게 설득을 해서 내가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정말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봐야 될지 무모한 도전이라고 봐야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직접 좀 만나보니까 대단히 좀 친화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비판을 했는데도 예. 막 저손 붙잡고 막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얘기를 본인 네.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자질인데. 좋은 자질이죠. 제가 예. 비판하면은 몇몇 정치인은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예. 고개 돌리고 그러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은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어제 그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해서도 예. 국민의힘의 주류의 분들과는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경률 회계사가 비대위원이 저랑 인터뷰 때 최초로 김건희 리스크란 단어를 썼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 타짜 때 장 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 타짜가 아유 당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 더 못할 거예요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마포울 출마 선언함과 동시에 네. 유튜브 방송에서 주가 조작보다 디올백이 더 문제다. 네. 국민에게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여기는 정청래 의원 아성이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만약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는다면 네. 어떻게 선전할지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아까 이제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도 험지에 도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인천 선거 전체를 하면서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는 험지가 없다. 네. 이제부터 내가 도전한 이상 격전지다. 예. 김경률 그 비대위원도 똑같이 받아가지고 마포에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마포는 이제 험지가 아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격전지다.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아까 김건희 여사 이야기인데 저는 뭐 원희룡이든 김경률이든 간에 운동권 정치 청산하자. 뭐 이재명 안 된다. 뭐 그것도 되긴 되겠지. 근데 그거는 무기를 한 손밖에 못 쓰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를 성찰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 이렇게 하면은 두 손을 다 쓸 수 있는 복싱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강남이나 송파에 간다면 예. 그 이야기를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마포 가니까 예. 당당하잖아. 이야기를 할 수가 예.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뭐 어떤 식의 교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잠깐. 그거에 관련해서 정치자분이 야 날카로우시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소리를 번쩍 들어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주장에 동의해줬다고 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감까지 최소 공감, 예. 최대 동의 아니겠어요? 반대는 아니겠지. 조마조마할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어딘가에 있겠죠. 반대는 아니지만 최소 그러면은 공감에서 이게 지금 제 생각에 예. 국민 여론은 뻔하고 예. 당내 여론도 사실은 상당히 여기서 당내라는 건 국민의힘, 민주당 말고 예. 당내 여론도 상당히 이제 이쪽인 거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 그러니까 뭐 말이 너무 센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딱 한 군데 남은 건 용산이잖아. 예. 이렇게 슬 밀어가는 정치력이랄까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에 네.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하는 게 이 트리거가 될 것인지 방아쇠가 될 것인지 네.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불발탄이 것 될 거냐.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트리거가 된다면 정말 이거는 뭐 대박 나겠죠. 예. 그거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그렇죠.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게 좀 아까 제가 원희룡 전 장관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가서 메시지가 되게 안 좋아. 근데 메시지가 안 좋게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무모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똑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마포 와가지고 메시지가 안 좋잖아요. 무모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거나 뭐 이런 메시지로 해서 진다. 그러면 우리 정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정치 역사에 큰 감동이 있거나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다 뭐냐? 희생과 부활이에요. 정치인이 희생을 하면 국민이 부활시켜주는 이 역사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메시지가 좋아야 그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이 부활시켜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장 소장님 말씀한 게 쉽지 않을 거다. 이 쉽지 않다는 건 용산 뭐 설득이라 해야 되나 압박이라 해야 되나 그게 쉽지 않을 거죠. 쉽지 않게 다 보죠 우리도. 그리고 이제 김상일 선배가 말씀하신 걸 받아서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이 양손을 다 써서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 손만 쓰면 지지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자 보십시오. 그럼 총선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양손을 써서 총선이 이기면은 양손 먼저 쓴 사람이 공신이야. 그렇죠. 근데 한 손밖에 못 써서 지면 그때 양손 쓴 사람들에 대한 위상과 그게 확 높아질 거죠. 총선 그러면, 뒤에 그때 양손 쓰자고 했는데 한 손 써가지고 진 거 아니야라고 하면 양손 쓰자고 한 사람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 받으면 장타짜. 지역구마다 사정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영남권, 그러니까요. 강남권 출마 예정자들에 대해서 그 얘기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러니까 앞서 윤타짜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강남 갔으면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다 그 표현인데 그러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험지 가면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여사 얘기를. 그러면은 서울 험지, 네. 경기도 험지 네. 여기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 입에서 그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꼬가 터진다라는 거를 용산에서는 되게 두려워할 것 같아요.
많은 후보자들이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감당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김경률 후보자가 네. 저에게 한 번 하고 더 이상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분위기가. 얘기했잖아. 아니 그때는 주가 조작이었잖아. 주가 조작은 옹호를 했어. 월요일날 비대위에서 아, 주가 조작을 옹호를 했어요. 말잘 리스크를 안 한다 그 그랬잖아요. 리스크 저기 되니까 네. 주가 조작이라니까. 네, 그래서 네. 이 디올백 같은 경우도 네. 쉽게 더 계속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제가 분위기가 근데 이제 어떻게든 다음 주 타짜하기 전에 김경률 비대위원 인터뷰 성사시켜가지고 물어볼게요. 디올백이란 뭐 단어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그럼 이제 용산이 어떻게 할 거냐인데 네. 그럼 옛날처럼 누군가가 이제 뭐 핵관 뭐 누가 나가지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 안 해.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 이미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거 끝이지. 선거 뭐 하나만 하지. 제가 한동훈이면 집에 가죠. 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그게 옳은 말이고 상식적인 말인데 네. 아직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네. 그 반응하는 아니 민감도가 그러니까 너무 제가 높아서 그거를 용산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과거처럼 초동 진압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장타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당 분위기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게 저 공천룰 나름대로 발표돼가지고. 그러니까 흉흉하죠. 그러니까 보통 가산점을 줘가지고 신인들이 네.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드는 형식은 있었는데 네. 중진들, 현역들, 삼선들 감산을 하는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계열에서.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영남권 다선 중진 의원들 네. 물갈이 하려는 신호탄이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누구도 3선 이상 의원들이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나는 그 대상자가 아닐 거야. 네.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피해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볼 것 같아요. 하지만 2월 15일 이후에 예. 점점 이제 칼날이 나에게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정중동 네. 지켜보자. 눈치 보기 작전. 네, 뭐 이번하고 별개로 아까 제가 이제 뭐 영남 호남은 늦게 한다 말이에요. 늘 물갈이 해요. 어디든지. 근데 그때 당이 잘 돌아가고 리더가 인기가 좋으면은 예. 조용하는 거고 최소화되는 거고 예. 또 여기 또 여당이니까 뭐 다른 자리들도 있어. 그때 만약에 뭐 김건희 여사 이런 거 가지고 뭐 찌그락빠그락 하고 있으면은 나갈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지는 거죠. 탈출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야 앞서 저 우리 오. 뚜벅이님이 인증샷 올려주셨어요. 진짜 여기 눈에 써 있어. SBS 고릴라 직원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김태현의 정치쇼 뭐 다 있는데 직원이 가신 거 이 아닌가요? 정도면 직원이신 거. 치킨은 무조건 드립니다. 이분께는. 자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